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스카이피플이 제공하는 역사와 지식 터는 방송 알고나 삽시다. 역사 스토리텔러 문용기입니다. 오늘은 1895년 11월 15일 단발령에 관해서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종 즉위 32년, 올해도 했네. 자, 1895년 11월에 당시 김홍집 내각을 앞세워서 성년 남자의 상투를 잘라라 라는 단발령이 포고로 내려옵니다. 임금 명령으로 내려오는데, 그러니까 성년 남자예요. 애들까지 자를 건 없어. 여자도 자를 건 없고 성년 남자의 상투를 잘라랍니다. 당시 이 단발령을 집행한 그 내각은 김홍집 내각입니다. 1894년에 동학혁명이 일어나고 나서 그 수습을 위해서 구성이 된 그 수습 내각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동학혁명 이후에 명성황후하고 청나라가 손을 잡고 국정을 좌지우지하려고 하는 그 순간에 또 일본은 이렇게 되면 밀려나게 되니까 본인들에게 좀 더 우호적인 온건개화파들을 지원을 해서 내각을 구성하게 되죠. 이 김홍집 내각은 대원군을 불러들여서 개혁의 그 어떤 동력으로 이렇게 좀 사용할 그런 요량도 갖고 있었습니다. 이를 포함한 당시의 시대적 배경을 잠깐 살펴보면,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1894년 7월에 구성된 김홍집 내각은 온건개화파입니다. 구한말 우리 개화파들은 급진도 마찬가지고 온건도 마찬가지고 일본의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문물 제도를 개혁을 하는 일련의 근대화 운동을 추진하는 그런 세력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직후에 청일전쟁이 일어나죠. 일본과 청나라 간의 전쟁이 일어나서 아시다시피 일본의 압승으로 끝납니다. 그리고 나서 일본이 그 중국의 요동반도를, 랴오뚱 반도를 청나라로부터 할애를 받죠. 그런데 이 중국의 요동반도가 일본으로 넘어갈 경우에 일본의 대륙 진출의 교두보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를 꺼려하는 그 러시아, 프랑스, 독일 이 세 나라가 이제 참견을 합니다. 이걸 국제적 사건으로 삼국 간섭 이렇게 얘기하는데, 끼어들어 가지고 일본에 압력을 가하죠. 그래서 당시에는 아직은 상대적으로 그 힘이 좀 미약했던 일본이 이 랴오뚱 반도를 돌려줍니다. 이거를 이제 삼국 간섭이라고 하죠. 그러면서 일본은 어떤 형태로든 위기감을 갖게 되는 거죠. 조정에서는 이를 기화로 해서 일본을 배척하고 또 러시아 쪽에 좀 줄을 대는 베일 친로 정책, 발음도 힘들어. 베일 친로 정책을 또 펴야 된다 라는 그런 의견들이 또 고개를 들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본 입장에서는 불안감을 느낀 거죠. 특히 명성황후가 청나라, 러시아, 특히 러시아 쪽하고 손을 잡으면서 일본을 배척하는 거에 불만을 가진 그 일본 측이 사건을 하나 크게 벌리는데, 이게 바로 을미사변입니다. 명성황후를 시해하는 거죠. 을미사변으로 인해서 백성들은 가뜩이나 반일의식이 뭐 말할 것도 없이 고조가 되어 있는 이 상황에 김홍집 내각이 불을 질러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불이 이미 난 거야. 거기다가 불쏘시개를 그냥 확 집어넣은 거죠. 사실 을미사변으로 해서 상황이 여의치가 않기 때문에 좀 시간을 가졌어야 될 필요가 있는데, 일단 이 개화파들은 근대화 운동을 빨리 추진해야 된다는 그런 어떤 사명감 내지는 그런 것 때문에 좀 서둘렀죠. 그래서 을미사변이 일어나고 사실은 3개월밖에 안 됐는데, 11월 15일이면 약 3개월밖에 안 됐는데 조치를 취하는 거죠. 단발령을 내리고, 또 하나 단발령만 내린 게 아니라 우리나라 역법도 변경을 합니다. 그전에는 그러니까 음력을 공식적으로 쓰고 있었는데 이걸 양력으로,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양력으로 바꾸는 겁니다. 단발령을 내린 그 표면적인 이유는 그렇습니다. 위생에 이롭고 작업에 편리하다 라고 고종의 조칙에는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위생에 이롭죠. 사실 이롭습니다. 긴 머리 그 상투 틀어서 이 득지 그 이 끌고 다니는 것보다 편리하고 좋죠. 그런데 문제는 당시 우리 조선 백성의 그 어떤 유교적 이념이죠.
유교적 이념이 생활에 뿌리 깊게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큰 반발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런 말씀 들어보셨죠? 신체 발부는 수지부모라. 불감회상이 효지시야. 몸에 있는 모든 거는 수지부모, 부모로부터 받은 거기 때문에 불감, 회상 내지는 훼손, 털끝 하나 손을 대지 않는 게 효의 시작이다. 효지시야. 이거를 철석같이 맹신하고 살고 있는 백성들인데 머리를 잘라라. 이거는 효의 시작을 단절시켜라 라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인륜의 기본을 저버리는 거로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크게 반발을 하고 더 나아가서는 이것을 반발 자체를 떠나서 박해로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이는 곧 정부에 대한 반감으로 이어지죠. 고종은 물론 이 단발령을 주도하는 김홍집 내각에 대한 반감이 시대적으로 아주 절정에 달하는 그런 타이밍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11월 15일 그래서 당일날 그러면 어떻게 단발을 하게 되는가를 한번 살펴보면 백성들은 계속 이제 못하겠다고 버티는 상황에서 고종이 이제 먼저 당일 발표를 하면서 먼저 머리를 자르죠. 근데 이거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완전히 역효과가 나서 반감만 오히려 배가 되는 그런 상황인데 당시 일본은 이 단발령으로 인해서 그들의 표현대로 폭동이 일어날 수 있다. 즉 우리 백성들이 분노가 폭발할 수 있다. 그래서 이에 대비를 하겠다는 명분 하에 우리 궁성을 포위하고 대포까지 설치합니다. 그리고 요 상황에서 고종이 고종 역시 머리를 자르고 싶진 않았을 겁니다. 고종이 당시 농상공부 대신 지금으로 따지면 뭐 그러니까 농수산부 장관 뭐 이런 이 대신을 불러서 정병하가 당시 농상공부 대신이었는데 정병하에게 직접 내 머리를 자르라. 자르라나 아니지 깎으라. 머리를 자르라면 이게 자르라고 깎어라. 내 머리를 깎어라. 이렇게 탄식을 하면서 명령을 내렸고 옆에 있던 개화파 6일준이 태자의 머리를 같이 깎습니다. 그리고 그 당일로 전국 방방곡곡에 단발령을 포고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다음날 일단은 뭐 왕의 명령이니까 모범을 보여야 되니까 불감회상이 효지시야를 떠나서 일단 공무원들부터 자르는 거죠. 그래서 정부 관료, 관인 이런 사람들이 반강제적으로 우선적으로 단발을 단행을 하게 됩니다. 단발령으로 인해 야기된 이러한 반감은 단순히 이 정부에 대한 반감을 떠나서 개화파들이 주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백성들 사이에 개화에 대한 반감으로까지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감정이 확산이 되는 거죠. 그리고 개화를 곧 일본화다 이렇게 도식적으로 생각을 하게 되는 그런 안타까운 결정적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이제 단발령은 반일 의식으로 증폭되기 시작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백성들은 개화를 상징하는 단발령이 인륜을 파괴하고 문명인을 야만인으로 만드는 것이다. 이렇게 받아들이게 되는 겁니다. 백성들이 이 정도 반발한다면 이 유림들의 반발은 뭐 상상을 초월할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요. 우리가 대표적으로 잘 알고 있는 위정척사파의 거두 최익현 선생은 내 머리를 자를 망정 내 머리털은 자를 수 없다. 목은 내놓지만 털은 내놓지 않겠다. 라고 선언을 하기도 하고 상당수의 많은 사람들은 아주 문을 걸어 잠그고 손님이 찾아오는 것도 받지 않는답니다. 왜냐면 머리 자르러 올까봐 많은 분들이 또 심지어는 지방으로 또는 다른 타지로 도피하는 그런 유생들도 많이 생겨납니다. 나라에서는 이 머리를 아무래도 이제 강제적으로 단발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당시에 채두관이라는 그 관리를 임명을 합니다. 머리를 자르게 해서 이 채두관이 다니면서 이제 강제로 지나다니는 사람 막 잡아가지고 강제로 막 머리를 그 자리에서 자르는 겁니다. 유신 때요, 장발단속이라는 걸 했어요. 참 희한하죠. 개인이 머리를 기르던 말던 짧은 치마를 입던 말던 그게 무슨 상관이겠습니까만은 그때는 개인의 자유를 뭐
어떤 뭐 풍기 내지는 뭐 이런 것들 국가 분위기 자체를 그 자유로운 분위기를 막아야 되기 때문에 이런 거를 단속을 하면서 명동거리에서 붙들리면 그 자리에서 경찰이 바리깡으로 밀어버립니다. 뒤통수 앞통수 막 밀어버리고, 또 장발에 단속되면, 저는 매번 말씀드리지만 생각보다 묵은 세대라 저 기억이 납니다. 이렇게 끈으로 사각형, 우리 학교 다닐 때 왜 교문에서 명찰 안 달고 들어가다가 선도부한테 걸리면 잠깐 서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렇게 사각형 만들어 가지고 머리 장발 단속된 사람들 거기 세워놓고 있다가 한 30분쯤 있다가 보내고, 짧은 치마 입은 사람들 거기 세워놓고, 그런 지금으로선 상상도 할 수 없는 웃지 못할 풍경이 있었는데, 이때 이 채두관이 전국을 다니면서 했던 이 행태는 아마 그를 능가하는 걸 겁니다. 아예 그 자리에서 그냥 밀어버리니까, 그 상투를 잘라버리니까 울고불고 난리가 났었겠죠. 개화, 그 다음에 이 어떤 그 근대화라는 그 명분을 가지고 시작된 이 단발령이 결과적으로는 이 어떤 시대적 상황, 그 다음에 백성들의 그 감정, 이런 거를 크게 고려하지 않은 졸속처사다라는 비판은 피해갈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결국 김홍집 내각은 대중적 기반을 이로 인해 잃게 됩니다. 이 대중적 기반이 상당히 중요했는데, 이게 가장 안타까운 겁니다. 김홍집 내각이 친일적이었다라는 비판을 받고, 그로 인해서 나중에 이제 김홍집은 백성들에게 이제 죽임을 당하고 이렇게 되는 결과적으로 나타나지만, 사실은 김홍집을 위시한 온건 개화파들의 그 근대화 정책이 우리 당시 조선 사회에 좀 필요했던 것만은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이 김홍집 내각의 이 졸속 강행 처리된 이 단발령이 결국은 대중적 지지 기반을 잃게 되는 그런 안타까운 결과로 나타났습니다. 단발령은 단순한 반감, 거부를 떠나서 을미사변과 이제 합쳐져서, 국모가 시해당했다는 을미사변과 합쳐져서 결국은 을미의병까지도 일어나게 되는 거죠. 이제 의병으로 확대가 됩니다. 그래서 많은 의병들이 일어나서 일본을 사실은 상대로 싸우는 거죠. 항일 투쟁을 벌이게 되는 그런 단초가 됩니다. 그래서 을미의병이 일어나자 이제 서울에서는 친위대를 파견해서 지방으로 이 의병들을 이제 그 진압하고자 하는데, 물론 여기에는 일본군들이 많이 합세를 하죠. 그리고 그 군대 교관들이 다 그 당시에 일본 군인이었기 때문에 일본과 결국은 일본의 힘이, 당시는 우리가 이제 그 아직 식민지는 아니었습니다만 일본에 의해서 우리 을미의병이 탄압을 당하는 거다, 진압을 당하는 거다라고 보셔도 무관합니다. 이렇게 혼란한 틈을 타서 고종이 러시아 공사관으로 몸을 숨기죠. 도망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우리가 아관파천이다 이러지 않습니까? 러시아 공사관으로 황제가 도망을 갔다는 거는 힘의 향배가 일본에서 러시아로 넘어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친일 내각이었던 김홍집 내각이 실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당시에 내각 수반이었던 김홍집을 포함해서 어윤중, 그 다음에 정병화, 아까 고종 머리 잘랐던 정병화, 이런 사람들이 살해당합니다. 김홍집은 문 밖에서 백성들이 죽이려고 몽둥이 들고 돌멩이 들고 기다리고 있다는 걸 알면서도 참 의연하게 나갑니다. 문 밖으로 나가면 죽는다는 걸 알면서도 나가서 백성들에게 의해서 사실은 타살됩니다. 도륙을 당하게 되죠. 그리고 당시 이 김홍집 내각을 같이 이끌었던 유길준, 뭐 장박, 조희연, 이런 그 내각 관료들은 일본으로 망명을 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온건개화파, 즉 친일 내각이 이제 여기서 붕괴가 되는 거고, 그 뒤로 이제 친러 내각이 들어섭니다. 이범진, 나중에 친일파가 되는 이완용은 원래 친러파였어요. 그러다가 이제 게임이 끝난 것 같다 싶어갖고 일본에 달라붙는 거죠. 이완용, 윤치호, 이런 분들을 중심으로 한 친러 내각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이 새롭게 등장한 내각은 일단 이 성난 민심을 좀 누그러뜨려야 된다, 수습을 해야 된다 해서 단발령을 일단 철회합니다.
그래서 단발령은 1895년 김홍집 내각에서 발령이 됐다가 아관 파천 이후에 친러 내각이 들어서면서 일단 단발령은 스톱이 된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 대신 자유의사에 맡깁니다. 이제 단발을 하지마가 아니고 강제 집행이 아니고 깎고 싶은 사람은 깎아도 돼 정도로 완화를 시키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좀 지나서 수년이 지나서 1902년에 다시 한번 강제적 단발령이 내려집니다. 근데 이때는 백성들을 포함한 그 강제적 전 국민에 대한 강제적 단발이 아니라 공무원들만 단발해 라는 제한된 범위 내에서 단발령이 진행이 되게 됩니다. 오늘 11월 11일차 방송에서는 1895년 11월 15일 김홍집 내각에 의해서 진행이 됐던 단발령을 살펴봤고 시대적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백성의 소리를 담아내지 않은 졸속 조치가 어떤 후폭풍으로 다가오는지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스카이피플이 제공하는 지식과 역사 터는 방송 알고나 삽시다 11월 15일차 방송 가름하면서 11월 16일차 방송으로 이어지겠습니다. 고맙습니다.